이제 습도 증가시키고 광합성이 증가될 텐데요. 왜냐하면 문을 닫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높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습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고요. 쿨링을 이제 하는데 이럴 때는 뭐냐면은 기계적 냉방을 통해서 아래로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건 언제, 요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기는 요 쿨링 요 단계가 훈련중에 우리나라 어떤 시기일까요? 이때요? 바로 장마. 장마니까 여기도 뭐라고 해요? 기계적 냉방이라고 했죠. 에어컨. 왜요? 광이 없으니까 쏴야 어때요? 미스트 쏘면은 다 식물한테 다 젖어버리죠. 말이 안 돼. 그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마철에는. 장마철에는 에어컨 써야 되는데 에어컨이 안 달려는 실은 그 장마철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식물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뭐예요? 식물체 우리 GEP라고 얘기했잖아요. 식물체 강화 농법 뭐예요? 장마가 들어왔어. 심었어. 내가 6월 말에 심었어. 착과시켰어. 이 착과시킨 건 8월에 먹고 7월에 착과되는 거, 장마철 착과되는 거는 다 버리면은 다 처리해버리면은 우리가 식물의 건강성을 높이면 우리가 에어컨 없으면 에어컨 있으면은 에어컨 키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2000줄, 3000줄이 넘어갔죠. 이때 뭐 쓸 수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미스트를 쫙 쓸 수가 있고 환기를 시킬 수가 있죠. 환기와 미스트를 같이 사용해서 우리가 훨씬 더 이제 온도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데 있죠. 이거는 쉽죠.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비교적 쉬워요.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LED하고 이제 HPS가 있는데요. LED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광량이 는가? 여기 볼게요. 광이 부족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광을 올리려고 하면은 부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LED는 올라가도 천천히 좀 덜 올라가겠죠. 그래서 LED가 부광을 해서 효과할 때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은 적은데 온도는 비교적 높은 시기 얘기고 우리 같이 뭐 11, 12, 1월달 같이 온도도 낮고 광도 없는 때는 그냥 부광 틀면 되거든요. 놔두면 열이 손실되는 건 아니니까 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절에 따라 알게를 보게 되면요. 보면은 이제 아래 곡선이 있고 윗 곡선이 있고 보면은 이제 볼게요. 우리가 온실 온도, 그러니까 온실 온도 대 우리가 바깥의 온도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게 요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계절에 따라 알칼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뭐냐면요. 자연계에서 에너지 및 습기 배출은 온실 내부와 외부의 온도 편차, 온도와 절대습도의 편차가 커야 되는데요. 커야 되는데 보면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이제 붙어버렸을 경우는 우리가 그때는 폐쇄형 온실 있어야 되는데 또 이 경우에는 폐쇄형 온실에서는 기계적 냉각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폐쇄형 온실을 우리가 져야 안 져요? 안 짓죠. 여기서 반밀폐형 온실도 사실은 저희가 얘기했나요? 저기 UA 카타로 해서 사실상 지금 안 하고 있다. 다시는 예. 그리고 여기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온도와 빛 비율 증가가 되고 있는데 얘를 볼게요. 지금 적정 온도가 절대로 안 나와. 여기 적정 온도예요. 근데 광도 센데 온도도 지나치게 높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아싸리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히팅을 하고 단열을 해서 온도를 차라리 위로 올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광이 많을 때는 환기를 적게 해갖고 온도를 차라리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조건과 RTR 간의 VH가 온도와 빛의 그러니까 RTR 온도와 빛의 비율이 높이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온도와 빛을 동시에 다 높여버리면은 이게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온도와 빛을 전부 다 올려버려. RTR, 그러니까 온도와 광이 같이 높으면 상관없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작물발 필요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최적의 연면적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광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게 소수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광량과 온도가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EP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작물 부하 조정이 있죠. 작물 부하 조정에서 싱크의 크기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여요. 줄여줘요. 이렇게 되면 올라가면 왜 줄일까요? 성장 속도가 빨라거든요. 그 다음에 물과 비료를 조정하고 이 근권의 물을 잘 흡수하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물을 많이 흡수하니까. 그 다음에 적합한 품종과 선택, 이건 뭐
넘어가고요. 뭐 선택이 온도와 광 좋아하는 것을 쓰면 좋겠지만 온실 구조 환경 관리에서 보온 스크린의 사용을 증가한다. 그다음에 영 방출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그래서 보온 스크린을 아래쪽에서 사용하라는 얘기고 많이 사용하는 얘기고요. 그다음 광해를 사용 증가하고 화석 및 전기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킨다. 뭐예요? 단열시키면은 광량이 자 광이 많이 들어오는데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 광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기를 적게시키면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광 효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전에는 한 22도에서 25도가 광합성이 저온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33도에서 35도가 이론적인 최대 저온이라고 하죠. 여기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못 열잖아. 이 광이 이렇게 2000조, 3000조 들어오는데 문을 닫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려면 레스 벤틀레이션이라는 건 그러니까 환기를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환기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문제는 약간 환기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어때 외부 에너지가 너무 높으니 환기시켜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같이 외부 온도가 한 18도 정도 되는데 여름인데도 18도와 20도밖에 안 돼. 이런 데는 내부 온도가 33도, 4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외부 온도와 그리고 습도가 높아.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가 교환이 일어나면은 온실 온도가 광 들어오는 에너지가 광이 뭐 700와트, 1000와트, 700와트 이상 들어와도 나가는 에너지하고 들어오는 에너지가 균형이 맞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어려워 이것들이. 그래서 이게 바로 요조건 이걸 만든 것이 바로 반밀폐 온실을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고온에서 RTR 전략은 낮은 비용의 지속 가능한 방법. 뭐냐면 낮은 비용이에요. 뭘 했어요? 한 게 없죠. 내가 에어컨을 켰어요. 뭘 했어요? 습도만 좀 올려준 것 뿐이고 창을 좀 닫아준 것 뿐이고 온도만 올려준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비용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이 외부의 에너지가 너무 높은 시기에서는 이게 안 돼요. 이게. 환기를 줄여라. 그래요. 25도 평균온도 25도까지 올렸어. 근데 우리는 25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30도, 35도 돼버린다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야간 온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이 좋고 이럴 때는 우리가 평균 온도 그러니까 최고 온도를 33도로 놓고 평균 온도 같은 경우 25도, 28도가 돼요. 광합성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대신 습도, 이산화탄의 농도, 광량, 그리고 식물체의 세력같이 모두 맞으면은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반밀폐인데 반밀폐가 과연 우리나라에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건 이 얘기는 뭐예요? 식물체 자체의 능력을 극대화한 쪽으로 가서 우리가 환경을 통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도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해요. 이제 센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작물 모니터링 환경 제어용 작물 모니터링 및 환경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센서가 이제 필요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작물 모니터링 및 환경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가 절대 숫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일괄성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실제는 400ppm인데 300ppm으로 얘가 읽어. 그렇지만 얘는 300일 때 400일 때 300이라 해갖고 400일 500일 때 400이라고 했고 일괄성이 있게 오차가 발생해. 그럼 괜찮아. 온도도 내가 온도가 27도인데 얘가 28도라고 하니까 근데 계속 28도 괜찮아.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센서가 내구성이 좀 좋은 센서를 줘요. 그러니까 정확한 오차 범위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내구성이 좋은 센서들이 일관성 있는 센서들이거든요. 일관성 있는 센서가 좋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센서의 역할은 재배 과정을 모니터하고 과정을 원하는 과정에서 보다는 경우 수행할 작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 재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과정이 원하는 계획에서 보다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지금 나의 계획에 의하면은 지금 7월 말까지 가야 돼.
묘를 그때까지 8월 말에 묘를 신청해놨어요. 그러면 현재 소대가 한 생장점이 꽃피는 자리에 소대가 한 요만큼 됐으면 좋겠어요. 요만큼 돼야 되는데 지금 적심하려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가 7, 8mm밖에 안 돼. 그럼 내가 7월 말까지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제 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온도를 봤더니 그 다음에 뭘 봤어요? 재배 과정을 모니터링했죠. 그 다음 뭘 봐야 돼요? 이거 벗어났잖아. 지금 내가 계획했던 거 벗어났잖아. 그러면은 수행할 작업이 뭘 봐야 되겠죠. 이제 보면은 나무를 봤더니 온도를 봤더니 평균 온도가 한 22도가 됩니다. 목표를 정하죠. 평균 온도를 20도로 떨어뜨려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센서를 보고 내가 실제 20도가 아닌지 몰라. 그렇지만 내가 지금보다 평균 온도를 2, 3도 떨어뜨리려고 봤더니 야 야간에 내가 보니까 최저 온도가 14도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13도까지 1도 낮춰. 그 다음에 최고 환기 온도를 내가 그 아침에 첫 번째 환기를 18도에 시켰어. 그랬더니 16도로 떨어뜨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럼 또 봐야 될 게 뭐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났어. 그럼 뭘 봐요? 평균 온도가 진짜 21도로 떨어지나 확인하겠죠. 근데 내가 봤더니 그래도 20도보다는 1도가 높아. 그러면은 또 교정이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13도인데 봤더니 12.5도로 한번 낮춰보고 그 다음에 오일을 조금 더 환기를 17도가 아니라 한 15도로 한번 떨어뜨려 봐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떨어뜨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교정 과정을 필요하니까 이런 작물을 내가 모니터링을 먼저 하고 그것이 내가 생육조사를 통해서 이 원한 범위에서 벗어나는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이때 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센서라는 거죠. 그럼 단순 제어 시스템은 온실내에 온습도 센서만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큰 편차의 온습도 변화가 변할 때는 그 편차를 줄이는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뭐냐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직접 제어하고 간접 제어가 있잖아요. 직접 제어가 좋아요, 간접 제어가 좋아요? 직접 제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간접 제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후방 제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외기 온도가 예를 들어볼게요. 외기 온도가 18도였는데 얼마 전 1시간 전에는 지금 10도로 떨어졌어. 10도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온도가 50온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만 놔두면 보일러 온도를 그냥 놔두면 떨어지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보일러한테 명령을 떨어뜨리죠. 야 외부 온도가 10도에서 6도로 떨어졌으니 지금 보일러에서 50도로 공급하던 물을 외부 온도 1도당 5도를 추가시켜서 5도가 떨어졌으니 5, 25, 75도의 물을 갖다가 공급해줘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그게 미리 제어한 거죠. 그걸 보고 직접 제어를 한 거죠. 간접 제어는 떨어진 거 확인하고 우리가 보일러 온도를 올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접 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물의 균형 잡시 성장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균형 잡히라는 건 뭐예요? 태력이 강해졌다가 가늘어졌다, 가늘어졌다. 그러면은 균형 맞춰지죠. 강해졌으면은 태력을 약하게 만들려고 야 주가 온도 올려. 그러고 나서 너무 가늘어졌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주가 온도 떨어뜨려. 이거 반복하자 보면 균형을 맞죠. 어떻게 균형을 맞춰요? 지그재그를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균형을 맞추죠. 이렇게요. 이것도 못 맞춘 사람 뭔가 망친 사람이고 최소한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갔으면은 온도가 떨어지는 거 안 되겠다 화방 하나 날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걸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합 환경 제어 장치가 조금 더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을 균형을 맞추는데 3일 평균, 4일 평균 내면서 예를 들어서 야 오전 광량이 보통 오늘 광을 봤더니 11시까지의 광이 400밖에 안 들어왔어. 300밖에 안 들어왔어. 광이 없는 것 같아. 오늘 해봐야 600밖에 안 들어왔어. 주간 온도를 야 환경온도 18도야. 주간 평균 18도를 맞출 수가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측을 미리 제어한 거죠. 근데 야 11시까지 봤더니 900W야. 야 그럼 환경온도 22도야. 23도에 맞출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바로 말하는 간단한 이런 그러니까 온습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합 제어가 가능하지만 이것들이 가능한 거죠. 서로 연관하죠. 광하고 뭐랑 연관했어요? 환경온도를 연결해버렸죠. 이것들을 광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온습도 센서만 갖고 제어하기에는 바로 저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루 지난 다음에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잖아요.
며칠 지난 다음.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광하고 저기 온도랑 물려놓는다고 하면은 이게 서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나요? 그 인플루언스 값 설정하는 거. 저번에 했어요. 네? 저번에 했었죠. 그래서 왜 저번에 했었고 아마 이제 그래서 여기 분들은 이제 그때 할 거예요. 이분들은 어차피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영향값 주는 건 바로 이런 거에 영향값 주는 거예요. 일단. 예. 그래서 외부 센서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로 온 실내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올바른 조치를 사전에 할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광량, 외부 온도를 보고 우리가 난방 파이프 온도와 환기 온도를 설정한다고 하면 미리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불의 균형을 미리 맞출 수가 있다. 이미 잔뜩 온도가 광량은 맞는데 온도를 낮춰다가 이만큼 뚱뚱해진 다음에 온도를 높여버리면은 벌써 요때 과업성한 양분들은 일부 손실이 발생을 한단 말이거든요. 사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매개요소의 연결에 더 많은 통착력을 제공하고 기후 조건과 정말 특정한 반응사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 센서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광, 온도, 습도에 대한 매개 서로 연동을 시켜버리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연동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더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요. 소프트웨어 센서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센서가 아니야. 근데 광량 센서와 습도 센서를 갖고 평가를 해서 얘가 새로운 센서를 만들어내요. 계산해요. 소프트웨어 센서를 만들어내요. 그럴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들이. 근데 저는 그냥 온습도만 제대로 해도 사람만 부지런하면 충분히 하루 우리가 보통 아까 11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11시에 광량 체크해서 오후 환경온도를 설정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도 하지만 전날값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날 광이 많았으면 오늘 그 전날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평균을 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낮광을 갖고 밤 온도만 설정 바꾸거든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전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거와 오늘 것이 같다고 보거나 어제 거와 오늘 것이 안 같아도 교정해 준다는 의미로 이제 거의 어제 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광량 센서는 다 달렸잖아요. 광량 센서하고 그 다음에 온도 센서하고 습도 센서만 있으면은 뭘 할 수 있나? 그냥 엑셀로 딱 해서 평균 내갖고 광하고 맞춘 다음에 야 오늘은 18도 환기 그러니까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 18도 환기 어제 그랬으니까 오늘은 21도 환기 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밤 온도도 낮에 광량 계산해갖고 야간 최저 온도 갖다가 맞출 수가 있죠. 조정할 수가 있죠. 그것들을 내가 뭐만 할 수 있으면 부지런하면 근데 복합 환경 제어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설정값만 집어넣고 얘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나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러니까 내 편한 거지. 근데 제가 아마 어떤 유튜브 하나 보여드렸었죠. 아마 들어가 보시면 어느 농장을 컨설팅 해드렸는데 아무것도 네, 하지 말라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왜냐면 돈이 아깝다니까 아무것도. 그냥 사람이 불편해도 그냥 하고 새로 할 때 이제 하는 거지. 거기다가 돈 주자면 너무 아까워요. 그만큼 비용이 안 나와. 내가 비용 대비 효과가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좋은 온실, 스마트 온실은 뭐다? 수익이 나는 온실. 어글리 온실은 수익이 나지 않는 온실. 수익이 나는데요. 굳이 내가 물어봤더니 2,000평에서 1년 돌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한 2,000평에서 2억 5천, 2억 8천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2,000평은 안 되는 2,000평 정도. 그러면은 의아할 게 없어요. 요새 2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웬만큼 수경재배에서 웬만큼 인터프리로 돌리면은 최하 15만 원에서 보통 20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여기 김제 사람들 다 그래요. 해적 분들 20만 원 나오는데 그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기생 센서를 볼게요. 이제 외부 기생 센서는 지붕 용마루보다 약 2m 위에 설치한다. 용마루보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게 참 나쁘더라고.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사다리.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보면 여기다 사다리 걸쳐놓고 올라갔거든요. 혼자 올라가면 불안해요. 6m는 올라가려고 하면 불안해요. 이거 있으면 좋긴 하겠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유럽 애들은 사람의 안전에 대한 좀 광고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비용 별로 안 비쌀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얼마나 할까요? 300만 원 안 할 것 같죠? 100만 원?
6만 하려나? 6m인데? 한 50만 원 아니야? 8m? 한 50m. 내가 볼 때 안 비쌀 것 같아. 이거 설치해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 이게 있으면은 보세요. 내가 사다리 놓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올라가기 쉬워요. 안 올라가요. 안 돼.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은 야 광량 센서가 좀 광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 올라가서 물티슈 갖고 올라가서 이렇게 닦아줄 때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은 내가 사다리를 가서 가지러 가서 펴갖고 올라가서 야 밑에 불안하니까 흔들리니까 밑에 잡고 있어 하고 올라가고 이게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저건 하나 할 필요가 있겠다 내가 굳이 할 때 뭐 이게 온실 비용이 뭐 10억 20억 나오는데 이까짓 거 하나 못 달겠냐. 그리고 이거 센서 업자하고 얘기하고 잘만 하면 서비스로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6마루 2m는 설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나무 굿도 뭐 부들지지 않은 설치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고 이거 넘어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사다리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온도 및 습도 센서인데요. 이제 일단 전부 다 백엽상으로 다 보호가 되어 있죠. 이렇게요. 보호가 되어 있고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접적인 태양 복사 일산 센서로부터 생을 보호해야 하며 공기동을 원활해야. 그래서 그 구멍을 많이 뚫어놨죠. 이렇게 보면요. 태양 복사 센서 같은 경우 광학이야 와트 센서죠. 우리가 온실 밖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기상대 설치하는 건 보통 와트 센서를 설치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평이 맞아야 되고 보통 우리가 설치하는 센서보다는 어때요? 조금 좀 좋아 보이죠? 이게 좋아 보여요. 저도 이런 센서는 국산은 못 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300에서 3000 나노미터의 복사 에너지, 그래서 보통 와트로는 1250와트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센서는 정확히 수평으로. 그 다음에 센서의 유형에 따라서는 북쪽을 가리키는 것도 있어요. 북쪽을 바라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풍향 통속 센서 같은 경우는 풍향 통속은 환기 및 열소니까 우리가 그 풍상창, 풍화창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풍상창, 풍화창 얘기하고 또 안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굉장히 바람, 풍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환기창을 열고 닫는 것 때문에 우리가 풍향 통속 센서는 설치돼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광원 센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전기망, 그러니까 얇은 구리망으로 되어 있어요. 열선으로 되어 있는 가연 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이 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저기 비가 온다고 가무가 이제 센서가 있겠죠.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센서가 미리 이제 센서는 이제 보게 되면은 물이 고이지 않게 흐르도록 이렇게 비스듬히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가열, 이제 여기다 전기를 통해서 가열판을 설치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산 장면이 여기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빨리 말려놔야 비가 안 와도 비가 끝이면 바로 비가 안 오고 감지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을 측정하는 보호 기능도 있는 게 있어. 그거 있으면 좋겠대요, 저는. 근데 그거 없는, 우리나라 일단은 이런 건 없죠. 강수 측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흠입파이 있어야 되는데, 흠이 없죠. 복사되는 우리가 피조메타라고 해서, 피조메타죠. 피조메타는 온실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와트수를 계산하는 센서이라는 거죠. 와트 피조메타가 있으면 장점은 내가 커튼을 그 자동화,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자기가 알아서 계절에 따라서 커튼 닫는 시간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을 와트 센서를 직접 측정해보니 뭐 이제 10월, 11월 넘어가면 해지기 2시간 전 커튼을 닫는다. 왜냐면 배가 이하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해지기 30분 전, 1시간 전 사이에 닫고 있고요. 그 다음에 3, 4, 5, 6월, 3, 4, 5월 달 같은 경우는 해지기 1시간 전 정도 닫고 있어요. 4, 5월 달은. 3월 달은 해지기 1시간 전 닫고요. 그러니까 와트수를 계산해서 100W에서 닫을까 50W에 닫을까를 설정만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온실에서 알아서 지가 50W가 되면은 닫아버리고 100W가 되면 닫아버리겠죠 이게. 그래서 이 피조메타는 들어오는 거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저희들하고 일레디션 어때요? 아니요. 거꾸로, 일레디션 거꾸로 보시면 돼요. 얘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센서. 그래서 이게 있어야 커튼은, 이건 이제 복사를, 요새는 이게 왜 많이 만들어지냐고, 왜 많이 설치하고 있냐면은 복사를 내가 효과 때문에. 이걸 갖고 있으면은 복사열, 그러니까 우리가 보온에 대한 커튼 효과가 아니에요. 복사열 냉각에 대한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온도를 무시하고, 온도는 이제 온도로 커튼을 닫을 수 있지만 얘는 그게 아니라 이 센서에다가
광량 센서, 그죠? 커튼 센서, 센서 커튼을 물려버리면은 커튼에다가 명령을 알루미늄은 외부 광량, 예를 들어서 피조메트에도 나갈 때 배관트가 나면은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뭐 50W일 때는 뭐 닫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피조메트라는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 안에가 되겠죠. 이제 인사이드 이제 안에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 뭐가 달렸죠? 여기가 일단 볼게요. 설치 위치. 여기가 이제 바람을 빨아들이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팬이 장착되어 있고요. 작물은 이제 종류에 따라 배어서 위치가 낮은 작물은 작물 위에 20cm, 상추 같은 거나 화해류는 작물에 20cm 위에 설치한다는 거고요. 높은 작물은 작물의 3분의 2 지점, 생장점에서 살짝 아랫부분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냉방 파이프나 팬, 환기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요. 그다음 배갑상은 공기 유동이 보장되어야 되고, 에어 필터와 실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에어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있어서 필터가 점검해야 되고, 이 팬이 있잖아요. 이 팬이 있는데 이 팬은 초속 22, 지금 몇 미터더라? 다 잊어먹었네. 팬이 그 미터 정이 결정되어 있어요. 계속 돌아가요. 근데 팬이 바람 2에서 3인데 이게 바람 속도에 따라서 달라요. 세게 불면은 습도가 건조하다고 느끼고, 천천히 돌면 습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배겹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충 우리가 그 정도 습도라는 거 알고 있죠. 회내 속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 내가 이제 나는 저기 호겐드로 거 쓰고 있는데 옆집이 저기 마그마 거 쓰고 있어요. 회내 속도가 다르면은 습도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때 그거만 믿을 때 그거 의 습도도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우리가 상대적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이 정도 습도가 나오더라 정도 보면 되는 거지. 습도가 이제 그다음 우리가 온실에 배겹상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같은 물통이 탱크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수돗물을 사용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수집 배겹상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온실에 2개 설치하면 좋다. 3개 설치하면 더 좋고, 보통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요, 보통 배겹상을 갖다가 이렇게 있고 온실이 있고 커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설치하고 선물에 이렇게 여기다 설치하고 여기다 설치하면 되게 좋아요. 어떻게 좋을까요? 이거 갖고 커튼을 열고 닫고를 결정할 수 있어요. 커튼을 열고 닫는 방법이 광량 갖고도 하지만 요 커튼 위에 공기 온도 갖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온도가 첫 번째 알루미늄이에요. 이가 P예요. P 스크린이에요. 이 알루미늄은 광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추로 바로 일추로 30분 후에 열어라. 아니면 외부 온도가 영하 5도씨면은 일추로 뭐 100W 이상일 때 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P는 여기는 찬공기가 이렇게 밑에 떨어지지 안 떨어지냐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18도인데 위에 공기가 12도가 되면은 커튼을 열어도 좋다. 대신에 광량이 200W 이상일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여는 것도 이 외부 광량하고 연관이 있어요. 외부 광량이 세면은 조금 더 차가워도 열어도 되고요. 만약 외부 광량이 낮으면은 좀 더 따뜻해지면 열으라고 하거든요, 이거들을. 근데 이걸 할 때 배겹상이 2개가 있으면은 좋다는 거죠, 이것들을. 그래서 요즘은 또 배겹상을 이제 커튼을 여는 정도로 이제 열고 전략적으로 열고 닫는 걸 목표로 하려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겹상 하나 설치하면 또 한 500만 원 또 들어가잖아요, 하나 설치할 때. 하나 뭐 커튼 우리가 환경제어 컴퓨터가 뭐 1헥타에 뭐 5천만 원이냐 1억이냐 얘기를 하는데 뭐 알 수가 없죠. 설계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도 온실을 이번에 시공을 하는데 짓는데 그 호겐드로 컴퓨터를 설치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견적을 받을 때 설계 도면이 나오고 우리가 센서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줘야 돼요. 센서가 몇 개 들어간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그 다음에 대형 온실은 다수의 벽을 설치하여 평균 온도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상대 습도는 건축고 온도에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고 경도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건축고 온도계를 계측된 것은 전자책으로 처리되어 상대 습도, 절대 습도, 수분 부족도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엔탈피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 이제 고려사항이
디지털 3대 습도 센서는 먼지하고 습기, 뭐 화학약품에 취약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보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건축부 타입은 물통하고 심지를 잘 관리해줘야 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어디 이제 몇 개 농업기센터에서 농민들 마스터 아이들에서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이 습도가 희한한 데가 많아요. 둘중 하나 물이 없거나, 그다음에 그 심지에 뭐가 잔뜩 껴갖고 물이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이제 특히 이제 많이 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곰팡이 이런 거 끼는 건 그래도 덜한데 제일 중요한 게 지하수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뭐가 이게 돌가루 같은 게 응고된다고 하나요? 오래 쓰면은 그러면 이제 물이 안 올라가는 게 적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습도가 매우 높죠. 매우 높게 나와요. 예, 뭐 98%가 나와.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보면 환기 시켰는데 보면은 근데 98%래. 야, 이거 믿을 수 없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100%도 아니잖아요. 100%라는 얘기는 물이 없다는 얘기인데 한낮에 94, 5%가 나와? 이게 말이 돼? 그러잖아요. 아마 심지가 문제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추정하자. 그다음 우리가 스크린 위에 온도 및 상대적 센서 볼게요. 스크린 위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가능한 환기구, 램프, 스크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곳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밀도 특화가 잘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나 로프를 이용하면 올렸다 내렸다 편리하다고 하는데 뭐 그건 설치하시면 되고. 이산화탄소 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광합성에 필요하긴 하는데요. 특정 교과를 토대로 환기 탄산식을 조절하게 돼 있죠. 근데 이 배겹상, 그러니까 그 CO2 센서는 오차 범위가 넓게 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0하고 400은 한 20% 넘게 차이 나, 그러니까 20%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볼 때 어떻게 본다? 같다. 400, 우리가 이제 400ppm 주행하면 또 500ppm 맞춰놓거든요. 그러면 500까지 안 가고 450, 4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같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탄산가스는 너무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탄산가스 센서가 원래 몇 ppm 센서인지 아세요? 보통 쓰는 게 5000 ppm, 1000ppm짜리 기본 단위가. 그러니까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되게 낮은 단위인데 300 안에도 몇십으로 움직이잖아요. 100, 200 사람은 대략적으로 맞은 애들이죠. 그 다음에 센서의 정확도와 안전성이 낮아서 정기적인 점검과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확도가 제일 떨어진 센서가 바로 CO2 센서예요. 그래서 수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센서는 내가 교정이 가능해요. 근데 CO2 센서는 내가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탄산가스 공파 업자분한테 가끔가다 한 번씩 의뢰를 해갖고 돈 주고 한 번씩 받아야 돼요. 식물 여본 센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IR 온도계나 열화상 카메라가 되겠죠. 우리가 여본 측정하고 온실의 온도, 습도, 광, 스크린 개폐 등의 이제 여본 변화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여본 측정으로 VPD, 그러니까 VPD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VPD는 수증기압차, 그러니까 입과 공기의 수증기압차를 확인해서 우리가 가능하고요.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이거는 흔히 포차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증기압차 같은 게 요거 VPD는 베퍼 프레셔 디퍼런스라고 써요. 이거는 DPCT가 아니라 DPCT는 HD에 가까운 거고요. 수분 부족분이라는 거에 가까운 거고 VPD는 얘는 압력차예요. 두 개의 압력차인데 보게 되면은 보통 1.5에서 2kPa 정도의 이상의 VPD에선 기공이 닫히고 당연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VPD를 갖다 본다. 그래서 0.3에서 보통 1.5 사이를 우리가 적정 VPD로 봐요. 0.3에서 1.5 사이를 적정으로 보고 그거 넘어가면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여름에 VPD가 얼마 나올까요? 1.5 다 넘어가요. 그렇지만 잘 살아요. 잘 산다기보다는 그럭저럭 살아요. 이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VPD는 그 HDB에서는 작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뭐 식물체가 우리가 오실 내부가 VPD 값을 1.5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1.67 나와요. 그러니까 2.5, 3.0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HD 값은 우리가 8, 9 넘어가 안 된다고 하면서 19, 20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19, 20은 너무 작물이 망가지냐 잘 살아요. 그러니까 HD 값은 우리가 그래서 온실에서는 3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잘 안 봐요 HD 값은. 왜냐면